노면 흔적의 측정 방법 봅시다. 스키드 마크의 측정. 사고 현장에 두 줄의 스키드 마크가 발생되었을 경우 줄자로 윤거와 타이어 문양을 측정하고 사고 차량의 트레드 문양 및 윤거와 같은지 확인한다. 윤거 사고 차량이 스키드 마크가 발생되어 있으면 그죠? 이렇게 있으면 차가 그대로 있는 건 아니겠죠. 차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있다 하면 여기서까지 윤거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차도 이렇게 측정을 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으면 같은 흔적이다. 이 차 때문에 발생 흔적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사고 현장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당연히 사고겠죠. 사고 현장에 사고가 났다는 것은 그 현장에 사고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현장 말고 또 많아요. 그래서 구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트레드 문양, 여기 하나, 둘, 셋, 네 줄이다 하고 하면 이 타이어 문양이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데 이렇게 쭉 미끄러져 갔을 때 이렇게 네 줄이 나오는지 네 줄이 나오는 거다라고 하면은 같은 거다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캡스키드 마크의 경우에는 전후의 각 바퀴 흔적이 시작점과 끝점을 찾아야 한다. 각 타이어 흔적을 기록하고 첫 번째 미끄러진 흔적. 그 다음에 갭의 길이. 캡스키드 마크라는 게 뭐죠? 저번 시간에 했는데 운전자가 발을 뺀 거죠. 발을 빼가지고 스키드 마크가 쭉 나가다가 이렇게 끊어진 거를 우리가 캡스키드 마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거리, 그죠?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이런 식으로 측정해야 되겠죠.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그 다음에 스키드 마크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스킵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스키드 마크는 이건 갭 스키드 마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킵은 점선이 됐죠. 점선 이렇게 좀 나와 있다. 자, 이거는 요 점선이 있고 점선이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이거 고려 안 하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동되었다고 우리가 간주합니다. 그 다음 요 마크의 측정, 노면에 나타난 흔적의 빗살무늬 방향을 확인해서 감속 상태인지 가속 상태인지 요 마크를 판단한다.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요 마크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오른쪽에서부터 지금 왼쪽으로 쭉 가죠, 그죠? 가면서 차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약간 회전하면서 옆으로 가면서 흔적이 이렇게 빗살 무늬처럼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그 방향이 이러한 궤적으로 간다면 방향이 이 원의 바깥쪽 방향으로 제가 빗금을 끈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주 조향만 했을 때, 제동이나 가속 페달 없이 그냥 가다가 조향만 틀었을 때 이런 흔적이 나타나요. 바깥쪽 방향으로 차가 원심력을 받으니까 바깥쪽 방향으로만 무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차가 이렇게 간다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에 지금 좌회전이죠. 좌측 컵을 틀면은 오른쪽 타이어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약간씩 밀리면서 나타나는 흔적이 요 마크다. 요 마크인데 이거는 제동도 아니고 가속도 아니다. 그냥 중립 상태에서 도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동을 하면 우리 스키드 마크가 스키드 마크 앞으로 가는 거죠. 제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크가 약간씩 앞쪽으로 갑니다. 방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 방향이 나타나면 우리가 제동 요마크라고 한다. 제동 요마크. 그러면 반대. 이가 또 반대가 있겠죠, 그죠? 반대.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가속 요마크라고 합니다. 요마크라고 한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약간 빗살 무늬가 진행 방향 우측 앞쪽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진행 방향, 가는 방향에서 우측 앞쪽으로 빗살 무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동 요마크죠. 제동 요마크인데 뭐 사고는 무조건 제동 요마크죠. 거의 뭐 가속 요마크는 경기장에서만 볼까 거의 다 제동 요마크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2번 측정된 요마크에서 무게 중심에 따른 요마크 궤적의 현의 값과 중앙 정보의 값을 구한다면 곡선 반경과 속도를 산출한다. 그래서 이 말은 요마크가 있으면 요마크가 이렇게 있으면 요마크 궤적을 우리가 계산하는 건 사실은 아니고 무게 중심 이렇게 있겠죠, 그죠? 중심 이 궤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 뭐 오른쪽 타이어, 왼쪽 타이어 이렇게 지나갔겠죠, 그죠? 오른쪽 타이어, 왼쪽 타이어 가지고 요마크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차의 무게 중심의 궤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뭐 꼭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럼 3번. 요마크는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의 곡선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봅시다. 그다음 그림을 다시 보면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 O 된 게 있죠, 그죠? O 된 걸 보면 처음에 타이어가 좀 같은 지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왼쪽을 가면서 흔적이 자꾸 나눠져요. 약간 커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지금 우측 앞바퀴가 안쪽으로 들어오죠. 좌측 뒷바퀴는 커브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곡선 방향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다. 그러면 다르면은 어느 걸 가지고 계산해야 되느냐? 이상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너무 다르게 되면 좀 계산이 오차가 너무 심하니까 이걸 나눠지는 거를 윤거의 반까지 허용하자. 윤거의 반. 윤거라는 것은 타이어 좌측 앞바퀴, 우측 앞바퀴 이거의 요 거리가 윤거죠, 그죠? 윤거의 반까지는 허용하자.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하나는 뒷바퀴는 이래 가고 앞바퀴는 이래 가다가 점점 벌어져서 이렇게 간다 하면 요 벌어지는 거리를 윤거의 반까지 허용하자. 저기 앞에 걸 하자. 아니에요. 앞에 거. 요 뒤에 거는 하지 말자. 오차가 너무 크니까 앞에 거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요마크가 발생되었다면 현장의 흔적이 사후의 현장 차량을 일치하는가 트레드 문양을 확인해야 되겠죠. 사진은 이제 자로 흔적의 마크의 직각으로 자를 대고 그 길이를 측정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로 리브 간격을 측정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이제 간격이 일치해야 되겠죠, 그죠? 일치하면 이 타이어에 의한 흔적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흔적이 스키드 마크인지 요마크인지 구분한다. 요마크인 경우 제동 요마크인지 이건 아시겠죠? 빗살 무늬가 옆으로 나와 있는 거는 요마크. 그 다음에 결국에 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스키드 마크의 타이어 흔적이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진행 방향으로 나와 있다. 이러면은 스키드 마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향에 따라서 옆으로 가면 중립 요마크, 앞으로 빗살 무늬 가면 제동 요마크, 뒤쪽으로 가면 가속 요마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촬영 방법. 여기서부터는 뭐 크게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중요한 거는 수평 수직으로 촬영한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평 수직. 어떤 게 차를 사진을 촬영하는데 차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렇게 모서리로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기에 이쪽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버리면 찌그러진 정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차를 예를 들어서 한 이만큼 찌그러졌다 칩시다. 한 이만큼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졌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찌그러졌는데 얼마만큼 몇 센치가 변형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죠. 그래서 요거를 직각으로 요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사진 촬영하게 되면 이 수치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m인데 여기에 뭐 5분의 1이다 하면 1m 변형이 됐다.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즉 직각으로 이 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그 변형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 또는 이 면에 대해서 직각이지만 이 평면에 대해서 수평면에 대해서는 평행하게 촬영해야 되겠죠. 그죠? 이 면에 대해서 직각, 그 다음에 바다에 대해서는 평행하게, 수평하게 찍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수직에서 촬영하면 좋겠죠. 수직에서 이만큼 찌그러져 들어왔잖아요. 찌그러져 들어왔으면 이거를 하늘에서 찍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요즘 드론이 있으니까 드론 가지고 그 위에서 찍어서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이 지금은 좋은 방법이죠. 예전에는 사다리 타고 올라갔어요. 사다리로 이렇게 또 수직으로 못 올라가니까 사다리 최대한 옆에 바짝 대서 한참 사다리 위에서 이렇게 사진 촬영을 그랬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촬영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있었고요. 사진은 뭐 수직, 그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촬영하고 수평 방향으로 촬영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자의 유의사항. 사진을 재반 측정에 사용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자를 대놓고 그냥 이렇게 사진만 촬영하고 또 자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여기서까지 자를 대놓고 촬영하고 또 자도 촬영하고 일단 사진으로서 측정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기록도 하고 그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갑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적조사 인적조사도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개념, 조사의 방법 이런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3단계 153페이지 보면 3단계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3단계 나누어서 인터뷰를 하라 이야기인데 첫 번째 1단계는 충돌 이전에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충돌 순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충돌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즉 충돌 전, 충돌 순간, 충돌 이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방법이다. 충돌 이전에는 어떤 질문 내용을 봅시다. 위험 상황 발견 지점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그 다음에 제동이나 조향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주변 교통 상황이 어떻냐, 운전 경위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속도는 얼마 정도로 밟았느냐, 상대방은 어디에서 튀어나왔느냐, 뭐 이런 걸 질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충돌 순간, 충돌 부위, 어느 부위로 충돌했느냐, 그 다음에 한 번 했느냐, 그 다음에 재차 충돌했느냐, 그런 게 충돌 순간에 대한 질문이고요. 충돌 이후, 충돌 이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구분, 3단계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설명,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충돌 전후가 거의 뭐 1초 안에, 0.2초 안에 발생한다는 사람도 있고, 거의 다 1초 안에 모든 게 다 끝나죠. 다 끝난 상태에서 그냥 사고를 당한 사람은 그냥 부지구식간에 확 하고 팍 다가오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찰서에 가면 앉아서 한 1시간 동안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럼 그게 다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가 약간 오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좀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뭐 그렇겠죠.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방법의 유형. 자, 경찰관이 당사자를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응답법, 일문 일답법, 선택 응답법, 자유 응답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인터뷰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터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봅시다. 전체 응답법 내용은 총괄적인 질문에 대한 자유로운 답변 유도 이것을 전체 응답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 응답 총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니까 질문자의 암시나 유도가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에 기대가 가능하고 답변의 요점 정리가 난해하다. 그 다음에 일문 일답법은 질문 하나 던지고 답변 하나 하고 질문 하나 던지고 답하고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문제별 명확한 답변과 정리가 용이하다. 질문 외의 답변도 주부가 보시면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선택 응답법 해서 또 의무점 하나씩 질문하고 차례로 답변하고 이런 경우에는 질문자 유추 범위에 국한해서 암시 또는 유도가 용이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전체 응답법하고 자유 응답법이 약간 구분이 좀 모호해요. 그래서 시험 나오면은 조금 풀기 어렵죠. 그래서 핵심으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전체 응답법은 총괄적 질문,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전체 응답법은 총괄적 질문. 그 다음에 자유응답법은 막연한 질문.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유응답법은 막연한 질문에 어쩌고저쩌고. 전체 응답법은 총괄적 질문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조사, 부상자에 대한 조사. 이것도 뭐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역과손상, 찰과손. 역과손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퀴로, 타이어로 밟고 넘어가는 것을 역과손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찰과상, 절창, 저창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박상, 영좌, 평타손상은 기본이니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것은 역과손상이죠. 여기서 관련된 거는 역과손상하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건 역과손상 그리고 편타수상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인체 골격의 명칭 이것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인체 부의 명칭 또 마찬가지로 인체에 대한 중요한 명칭이니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격과 인체 손상 보십시다. 1차 충격 손상 그 다음에 2차 충격 손상 나누게 보면 전도 손상, 3차 충격 손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4차 충격 손상이라고 하죠. 역과 손상, 그 다음에 탑승자 손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차 충격 손상 이게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보행자가 차에 충격되는 순서대로 1차, 2차, 3차, 4차. 1차는 뭡니까? 서 있는데 차가 와서 충격하죠. 어디를 뭐 다리 부분을 그죠? 무릎이나 정강이, 허벅지, 이 중부를 범퍼로 충격하겠죠, 그죠? 그래서 범퍼 손상, 1차 손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손상이라고 하면 그다음 2차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충격했다. 1차, 2차는 이렇게 넘어가겠죠, 넘어가서 머리나 상체가 엔진 후드 위쪽이나 전면 유리 아래쪽이나 그쪽에 올라타겠죠, 그죠? 그때 손상은 이제 2차 손상. 그 다음에 충격하고 나서 땅에 전도되겠죠. 땅에 떨어지겠죠. 땅에 떨어지면서 또 심하게 다쳐요. 오히려 1차, 2차보다 더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부터 떨어지면 거의 사망이죠. 그래서 전도 손상, 바닥에 떨어지면서 생기는 전도 손상. 전도 딴 다음에 전도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다음에 또 후행하는 차가 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이제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4차 역과 손상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1차 충격 손상에서 1차라는 것은 범퍼라고 했죠. 범퍼 손상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그 문단 첫 번째 동그라미 문단 맨 마지막에 앞범퍼가 7에서 8cm 정도 내려갑니다. 그 정도 하게 되면 훅 하고 앞범퍼 앞쪽이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게 되면 그거를 잘 계산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봅시다. 자동차는 대체로 소형 승용차가 40km 이상으로 보행자의 전방 또는 측면을 충격하게 하면 다리에 골절이 일어납니다. 요 키로수도 대충 기억하셔야 됩니다. 후방에서 충격하면, 뒤에서 충격하면 무릎 관절이 구부러지죠, 그죠? 구부러지니까 좀 더 세게 충격해야 골절이 발생한다. 앞에서 충격하면 어때요? 앞에서 충격하면 뭐 그대로 골절이 발생하겠죠, 그죠?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인체 손상에 대한 정보를 추정해서 보이는 상황을 유추해보면 골절 위치로서 이제 자세를 좀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골절 위치로서. 그 다음에 골절 위치가 똑같으면 그냥 직립해 있었다. 위치가 다르면 뭐 걷고 있었다, 뛰고 있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충격 당시에 보행자의 자세를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2차 충격 손상. 수용차의 전면부는 성인의 무게중심보다 낮다. 40에서 50km 밑줄요. 요 정도 속도에서 보행자는 보닛 엔진 후드 쪽 위로 올라가서 상면이나 전면 유창, 와이퍼, 부사경 등의 팔꿈치, 어깨, 머리 이런 부위가 충격이 된다. 해서 그다음에 차량 속도가 70km 이상이 되면 차체 위쪽으로 뜬다. 60km인 경우도 있고요. 70km, 60에서 70 정도. 그래서 충격하면 보행자가 위로 뜹니다. 떠서 지붕 위로 올라가죠. 지붕 위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제동을 해버리면 올라간 보행자가 앞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치고 보행자는 지붕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달려나가면 뒤쪽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내용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손상. 자동차에 충격되는 지상에 쓰러지거나 떨어져 지면이나 지상 구조물에 의해서 형성되는 손상으로 전도 손상이라고 합니다. 노면에 떨어질 때. 노면에 떨어지면서 머리가 충격되는 경우는 두 개 골골절, 뇌 손상, 그 다음에 둔부, 엉덩이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천장관절, 이거는 골반골의 한 부분입니다. 천장관절이 잘 골절된다. 또 그냥 외워주시. 그냥 골반골이다, 천장관절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역과손상. 역과손상은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처럼 보면 거의 동그라미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뼈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타이어가 누릅니다. 푹 들어가고 뼈와 타이어 사이에 있는 피부가 이렇게 찢어지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찢어진다. 피부가 늘어져서 찢어진다. 이게 신전손상입니다. 신전손상. 역과손상, 무조건 신전손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탑승자 손상. 탑승자 손상은 승객 이야기죠. 운전자, 승객, 조수석에 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충격 유리창이 깨지면 얼굴이 유리창에 부딪히게 되면 얼굴에 유리에 의해서 잘게 부서진 유리에 의해서 잘게 베인 상처가 발생하죠. 그걸 주사위 손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사위 손상도 중요하고요. 영어로 dicing injury 이거 말도 중요합니다. 두 개 다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밑에 줄에 두 번째 줄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2점식 안전벨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2점식이란 말은 이렇게 허리만 두르는 안전벨트 있죠. 그걸 2점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승용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잡아당겨서 이렇게 체결하죠, 그죠? 그럼 여기 1점, 2점, 3점, 그죠? 고정
안전벨트가 3점으로 고정이 되죠. 이렇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3점씩이라고 하고 고속버스는 2점씩 안전벨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2점씩 안전벨트에서는 안전벨트에 의해서 좀 가다가 확 충격하게 되면 벨트가 오히려 사람을 꽉 누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손상이 있겠고, 그 다음 3점씩은 또 가슴, 이렇게 배, 이렇게 이제 손상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복부 손상은 중요치 않아요. 복부 손상은 중요치 않고, 가슴부 손상만 중요합니다. 복부 손상은 2점씩 안전벨트나 3점씩 안전벨트가 똑같이 발생하죠. 그죠? 복부, 아랫배, 골반골, 골격이 전부 다 똑같이 발생합니다. 3점씩에만 발생하는 손상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3점씩은 뭐가 다릅니까? 이게 가슴 쪽으로 지나가는 거랑 다르죠. 그죠? 그래서 가슴 쪽으로 지나가는 거, 즉, 쇄골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가슴 쪽이라든지, 복부는 애매하죠. 이쪽 가슴 쪽만 중요합니다. 3점씩 안전벨트에서만 생길 수 있는 손상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경부 3점씩 안전벨트는 승용차에 주로 적용된다. 충돌시 흉부자상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흉부자상 가슴 쪽에, 그 다음에 쇄골, 늑골의 골절, 상행대동맥이 간의 파열, 다 가슴 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척추 및 흉골 골절, 복강내 골반, 요거는 애매합니다, 그죠? 요건 모르셔도 되고, 복강내 골반감, 요거는 뭐 2점씩도 가능하니까 필요 없고, 가슴 쪽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편타 손상이라는 것은 머리가 채찍 흔들리듯이 흔들릴 때 발생한다. 머리가 흔들리니까 뭐가 다치죠? 목이 다치는 거죠. 머리가 다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채찍 흔들리듯이 흔들리니까 목이 다치는 거예요. 목이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편타 손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추돌시 머리 부분이 심하게 앞뒤로 움직여서 경추가 척추의 목 부분을 경추라고 하죠. 경추가 과신전, 그 다음에 과골고 되어서 손상이 일어납니다. 주로 경추의 아래쪽이 6번,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입니다. 일반 경추가 손상을 받는다. 편타 손상은 머리 받침대, 편타 손상이 중요합니다. 편타 손상 이렇게 많이 다치는데 머리 받침대가 있으면 됩니다. 머리 받침대만 정확하게 있으면 크게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옛날 그림이죠. 자, 머리 받침대, 헤드레스트가 없어요. 옛날에는 없었던 거예요. 하도 많이 다치니까 머리 받침대가 지금은 다 보편화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해 분류의 9회. 간략화된 상해 기준 AS 주요 특징 중으로 인체를 크게 7구역으로 나눈다. 골반부는 사지에 속하고 골반장기는 복부에 속하며 그 외 세부 부위는 다음과 같다 해서 밑줄은 보세요. 골반골은 사지에 속하고 골반장기는 복부에 속한다. 중요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빼놨습니다. 그래서 외피 1번 외피 전신의 외피, 2번 두부, 그 다음 3번 경부, 그죠? 경부, 4번 흉부, 5번 복부, 그다음 척추, 사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사지라는 말하고 다 이제 그 세부 부위가 다 매치가 되죠. 매치가 되는데 좀 안 되는 게 사지의 골반골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골반 장기는 복부에 속합니다. 이렇게 좀 헷갈리니까 요거만 밑줄 것이고요. 그 외에는 인체 부위랑 세부 부위가 거의 매치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상해도 단계. 각 손상의 정도는 계기의 코드로 표현된다. 다음 표 같이 1에서 6 및 9의 숫자로 표시됩니다. 봅시다. 상해 등급 1등급부터 해서 AS 1등급부터 해서 1, 2, 3, 4, 5, 6 그 다음에 9로 넘어가죠. 1, 2, 3, 4, 5, 6 9입니다. 9. 그 다음에 1등급은 뭐 경상, 그래서 2등급은 중상, 3등급은 중상. 2번, 3번이 중상 똑같죠. 우리말은 똑같은데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minor, moderate, serious, severe 해서 영어는 다르다.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흉부, 머리 상해 주수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머리는 뭐 두통행위증, 중상, 이거는 뭐 숫자 위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2번, 상위 등급 2번은 의식불명 1시간 미만, 숫자 위주로 외우시면 돼요. 3번 의식불명 1에서 6시간 미만, 그 다음에 4번은 6에서 24시간 미만. 이거 좀 애매하죠? 애매한데 흉부를 좀 외우시면 좀 클리어합니다. 흉부는 뭐 어떻게 되냐? 상위 등급 1등급은 1개 됐죠? 그 다음에 상위 등급 2등급은 2개, 늑골 2개. 그 다음에 3등급은 늑골 3개. 이거 쉽죠? 3개. 그 다음 4등급은 늑골 양쪽 3개 이상. 그죠? 뭐 그렇게 외우시면 흉부에 대해서는 대충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늑골 2개 또는 3개의 골절은 몇 등급이 이렇게 안 나오고요. 안 나오고 의식불명 1시간 미만이고 선형골절이 있으면 늑골 2개에서 3개가 골절되며 그 다음에 흉부골절이 있고 머리 상해지수는 어느 정도 된다. 이거는 상해지수 몇 급이냐 이렇게 질문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뭐 하나 정도만 반드시 꼭 기억하시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AS 6급은 뭐냐면 사망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사망은 얼마? 6등급 AS 6급. 그 다음에 9는 뭐냐? 불상. 9는 불상입니다. 사망 다음에 불상이겠죠. 그죠?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건 뭐야? 1, 2, 3, 4, 5까지는 뭐 실험이든 뭐 자료 모았든지 간에 뭔가 데이터를 모았든지 간에 이거는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런데 6번은 실험 못하죠. 그죠? 뭐 어떻게 사망 실험할 건데 신청자 왔습니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런 데이터. 그 다음에 불상도 마찬가지로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 상해지수 HIC라고 합니다. HIC Head Injury Criteria라고 합니다. 머리 상해지수라고 하는데 그것도 대충 중요합니다. 뭐 328, 656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대충 300은 1급, 2급은 600, 3급은 900, 369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369 그 다음에 12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369, 12 이렇게 하시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거의 다 외운 범위 다 들어갑니다. 자, 다시 1급은 300, 2급은 600, 3급은 900, 4급은 얼마? 1200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뭐 1187맞냐, 1189가 맞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해도 단계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 상해도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상해도 9단계. 요거는 또 상해 등급하고 조금 더 달라요. 상해도 요것도 그냥 숫자 포기하지 마시고요. 숫자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상해도 1급은 몇 프로? 대충 10%. 상해도 2급은 몇 프로? 대충 평균 20%. 상해도 3은 30% 이상. 상해도 4는 점점 높아져 가지고 그죠? 그래서 상해도 1, 2, 3은 외울 수 있겠죠. 1은 10%, 2는 20%, 3은 30% 이상, 4는 얼마? 70에서 90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상해도 5는 거의 100%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는 객관식 문제니까 객관식이니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과 인간 특성 보겠습니다. 운전의 행태.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